중국도 NBA 선수들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성공한 선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축구도 그렇잖아요. 2050년에 우리가 우승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일본은 세우잖아요. 농구인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는 길도 모르고 에이전트가 없으니까. NBA는 30개 전 세계에서 다 도전하는데 30개 팀이잖아요. 그렇죠. 로스터는 15명에서 정해져 있고 특히 이현중 선수가 하면서는 일본을 통해서도 NBA를 갈 수가 있구나는 것은 이 길이 연 거니까. 자, 누바베큐 시즌 3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최현길 위원 그리고 정지욱 편집장, 서호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축구 얘기도 좀 하고 농구 얘기도 좀 하고 이현중 선수 얘기도 조금씩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좀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괜찮네요. 왜 안 나오는 건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최 의원. 일단 뭐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농구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장도 중요하고 그 신장에서 스피드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데 거기서 아시아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NBA 선수들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성공한 선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성공한 선수 야오밍 선수였는데 그때는 메타적으로도 야오밍에 맞는 시대였고 그래서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어요. 유럽 축구와 미국 스포츠는 또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특히 메이저리그와 또 농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NBA로 가려면은 미국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프로에서 진짜 좋은 활약을 하거나 이래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 대학으로 진학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일단은 학업 성적이 영어도 안 되는데 학업 성적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SAT를 성적을 맞춰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현중 선수나 여준석 선수처럼 어려서 호주 같은 데 가서 영어를 배우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선수들은 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대학으로 간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청소년 대표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 잘해서 미국 대학 갈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못 가는 이유는 말이 안 돼서 성적이 그걸 못 채우고 이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나간 거 외에는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일본의 아니에요? 유키 카와무라 같은 경우에는 B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MVP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일본은 협회 차원에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NCA에 가겠다 그러면은 협회에서 찾아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일본 선수들이 꽤나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유키 카와무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선택 안 하고 B리그를 선택해서 B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자신이 올림픽 무대라는데 일본이라는 팀을 이끌고 나가서 좋은 활약을 하고 거기서 또 프랑스를 상대로 또 거의 이긴 경기, 사실 이긴 경기였거든요. 심판 판정이 말로 안 되는 거에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NBA에서 계약을 맺고 물론 잠깐 뛰다가 G리그로 가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선수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루트는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양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은 또 미국 대학 농구가 NIL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유럽 선수들도 이제는 직행 안 하고 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이번에 UCLA에 가는 세르비아 선수는 2년 동안 $1,200만 받고 가게 됐거든요. 학생인데? 네, 이 선수가 17세 이하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NBA 드래프트 나와도 되는 선수인데 그걸 선택 안 하고 UCLA에서 $1,200만 받고 가겠다. 거의 뭐 1라운드 선수의 연봉 정도를 받고 UCLA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NBA로 안 가고 그 돈을 받고? 일단은 그런 거는 유럽 선수들이 직행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리시아세, 제커리 리시아세가 드래프트 1번을 뽑혔지만은 지금 버림받고 트레이드 돼버리고 거의 못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돈으로 안정적인 수입도 챙출하면서 뛸 수 있는 조건이면은 대학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많이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뭐 이번에 듀크 대학으로 가는 분체 이런 선수들도 다 돈 많은 손을 받고 NBA 직행 안 하고 곧바로 듀크 대학을 갔다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NCA에 가는 선수들은 미리 영어 공부도 하고 학업도 맞춰서 가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수업을 듣게 돼 있잖아요. 좀 더 만약에 내가 미국 목표라면은 영어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는 루트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돈을 받고 우리나라 돌아오면 되는 거고 이러니까 토양은 계속 바뀌고 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밀어주고 또 그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B리그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을 걔네는 짜서 이렇게 음. 합니다. 우리는 맞아요. 되게 주먹구구식 음. 다음 올림픽, 다음 아시안 게임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도 그렇잖아요. 2050년에 우리가 우승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일본은 세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절대 못 세우는 목표죠 한마디로. 우리는 다음 올림픽이 다음 월드컵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내 합니다. 생에 NBA에서 뛰는 국내 선수 보기는 어렵겠다 그럼. 이현중이 아니 이현중 있으니까. 왜 그 이후에. 예.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현중 키즈들이 이현중을 보고 자라는 선수들이 나온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전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얘기한다면 영길이 형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몇 개를 더 보태면 일단은 우리는 NBA만 받아보고 있잖아요. 큰 리그를 NBA 우리가 눈에 보이는 리그가 NBA니까. 근데 해외의 시장에 우리가 보지 않는 리그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농구 팬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다 농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실제로도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면 왼수겠네. 엘 클라시코, 클래식이 이제 스페인어 엘 클라시코잖아요. 걔네도 농구팀끼리 만나면 엘 클라시코라고 합니다. 난리 나겠구나 거기도. 네.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생제르맹 다 농구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캄프누 가면 농구장이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네. 산티아고 뭐죠 그? 베르나베우. 거기도 농구장이 있고. 축구장 옆에. 네, 축구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농구장이. 그래서 아. 그래서 유럽의 상위권 팀들이 만나서 챔피언스 리그를 하잖아요. 농구도 유로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그 유로 리그에서 우승하고 MVP를 받고 NBA 드래프트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유럽도 농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농구인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는 길도 모르고 에이전트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유럽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서 나가서 뛰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KBL에서 주전급 국가대표급이라고 하면 유럽의 2부 리그 정도는 지금은 뛸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연봉이 낮을 뿐이죠. 실력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축구로 치면 그러니까 NBA로 가는 길이 그만큼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축구는 지금 NBA를 예로 들면 축구는 유럽의 이제 정상권 리그들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팀도 많고 거기에 그만큼 나가는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수들 물론 월드 클래스는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정도가 되겠지만 2부 리그도 많고 그죠? 2부 리그 나가는 선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리그에 나가는 선수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정juk 기자 얘기한 케이스를 본다면 황인범 선수. 네. 하긴 뭐. 이 선수는 처음에 MLS 밴쿠버를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를 갔다가 세르비아, 네덜란드 그리고 이번에 어디 또 같은데? 포르투갈의 FC 포르투라고 그렇지. 이 팀이 유럽에서 랭킹 17위라는 굉장히 큰 팀이에요. 네. 뭐 포르투갈 리그에 있지만은 굉장히 명문 팀인데 결국 여기에 이제 30살의 나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변방을 돌다가 이번에 드디어 중심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농구는 케이스가 그게 NBA인 거죠. FC 포르투 똑같이 농구팀도 유명합니다. FC 포르투 축구팀도 유명하지만 FC 포르투 농구팀도 포르투갈에서 최고팀 중에 하나예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NBA는 그렇게 축구로 보면 NBA는 그런 거죠. 축구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축구는 그 위에가 없잖아요. 근데 농구에서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의 최고 선수가 NBA를 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천상계. 네, 그러니까 근데 축구는 미국에 그 시장이 없는 거죠. 그 시장이 이제 NFL이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구 NBA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겠죠. 이제 미국의 MLS는 거의 지금 이번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시카고 파이어라는 팀을 갔는데 거의 이제 말년에 가는 그렇죠. 거죠. 이제 지금 미국의 MLS는 메시 이제 꺾이고 가는 거고. 마이애미의 메시, LA의 손흥민, 손흥민. 시카고의 레반도프스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오죠. 이제 NBA라는 시장은 이제 전 세계 프로농구 시장에서 정점을 찍은 선수들이 오는 모형. 그리고 NBA는 30개 전 세계에서 다 도전하는데 30개 팀이잖아요. 그렇죠. 로스터는 15명에서 정해져 있고 2A 세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가기 자체도 쉽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요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유럽으로 뻗어 나가면 갈 곳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긴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축구는 확실한 생태계 피라미드에 돼 있죠. 정점에 있는 클럽이나 리그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그는 다르지만 소위 말하는 우에파 랭킹에서 한 20위 안에 드는 팀이면은 연봉도 굉장히 많이 네. 받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2021년 여름에 시작할 때 중국의 베이징 거안이라는 팀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불과 2년 뒤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에 가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 터키에서 최고의 수비수가 되고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수비수가 데뷔했어요. 2년 사이에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구는 이제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축구는 그동안 그 길을 거는 선수 막 대표적으로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길을 박지성 선수도 걸은 거죠.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실제 사례들이 축구는 있는 것이고. 있으니까. 네. 근데 농구는 이 루트를 아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KBL 저 미국에 한국에서도 대학 농구도 잘 못 뛰던 선수가 그냥 난 미국에서 뛰겠다 했다가 미국 대학을 갔다가 다시 KBL 갔다가 다시 G리그 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일본을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유럽을 통해서 내가 김민재 뭐 저기 박지성 선수처럼 점프를 해서 유럽을 통해서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유럽을 가서 점프해서 가는 게 한 명도 아직 없어요. 양재민 선수가 잠깐 유럽에 발을 담궜다가 양재민이 양재민 잠깐 유소년에 뛰었다가 재민이는 미국으로 이제 가서 미국의 유소년에 뛰는 거지. 주니어 컬리지 뛰다가 양국장 아들. 근데 이제 일본 리그로 갔죠. 그리고 이제 농구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알지도 못한 유럽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농구팀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다 유럽도 똑같이 그 낮은 팀들부터 해서 높은 팀들까지 다 순서도 다 있어. 다만 이제 유럽 농구는 영국이 없는 거죠. 지금 저기 그 프리미어 리그가 유럽 최고의 리그잖아요. 근데 농구는 영국이 없어요. 대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런 데는 다 농구팀들이 다 올림피아코스 이런 팀들도 심지어 올림피아코스는 축구팀보다 농구팀이 유럽에선 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아예 이걸 지금 무지한 상태고 에이전트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도전에 대한 유럽 갔다가 유럽에서 찍으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루트를 아예 모르는 상태고 다만 그나마 나아진 건 이현중이나 카와무라 유키를 통해서 B리그에서 어느 정도 쌓으면 그래도 썸머리그에서 거쳐서 NBA 도전할 수 있는 통로는 되는구나라는 루트가 하나 생긴 거죠. 이현중 선수를 통해서. 말한 김에 우리 저 힘을 합쳐서 농구 유학원 하나 만들까? 그리고 아주 유럽 쪽으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NBA가 장기적인 목표가 NBA 유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은 무조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그런 리그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 10년 후에 생길 리그를 대비해서 계획을 짜주고 그렇죠. 키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고요. 그나마 지금 일본 진출은 조금씩 관심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왜냐하면 많습니다. 일본이 이제 금액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시아 쿼터라는 게 그러니까 축구의 오스만 그 제도처럼 우리도 아시아 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필리핀 선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가면은 자국 리그처럼 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갈 여건이 더 많아진 거고요. 일본은 내년 되면은 B리그 프리미어가 되는데 바뀌죠. 팀이 26개로 늘어납니다. 와우. 그러면 갈 수 있는 구단 이렇게 3부 리그까지 있거든요. 갈 수 있는 2부, 3부까지 하면 진짜 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요. 이들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유망주들이 KBL 안 오고 일본으로 가려는 선수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겠네. 지형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요. NBA도 보면은 좀 있으면은 32개 팀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30자리의 그 일자리가 더 생기게 돼요. 그러면 2005년도에 샬럿 바켓이라는 팀이 생겼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타 타부세나 선수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면은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준석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그때까지 버텼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때까지 기량을 늘리고 계속 참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쨌든 눈을 좀 바깥 시장으로 돌릴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현중 선수, 여준석 선수, 그 전에 이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길 개척을 살짝 해놓은 거죠. 특히 이현중 선수가 하면서는 일본을 통해서도 NBA를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은 이 길이 연 거니까. 그래서 축구는 이미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양한 루트가 생기는데 농구는 그 루트가 너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기원을 열려면은 저는 기존의 간섭과 그거를 깨야 돼요. 깨야죠. 파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가 지금은 익숙한데 축구는
17살 선수가 프로 무대에 뛸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네. 지금도 2009년생 선수가 네. 지금 서울 이랜드 FC라는 팀에서 계속 스쿼드에 그 경기 스쿼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7세 때 준 프로 계약이라는 걸 해요. 네. 그러면 이 선수 준 프로 계약을 맺으면은 프로 팀에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어요. 학업을 소화하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팀에 가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주말에는 경기에 경기 뛰고.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가장 성공한 선수가 누구냐? 이번에 월드컵에서 골 넣은 오영규 선수. 18살에 준프로 계약을 하고 이 선수 딱 19살 되니까 뭘 선택했냐면 상무를 갔어요. 돈 문제를 19살에 해결했어요. 똘똘한데? 네, 20살에 전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전역할 때 와 보니까 거기서 성인 레벨에서 그치, 훈련도 그치, 하고 그치. 경기도 하고 하니까 기량이 급성장해서 당연하지. 왔잖아요. 잘했어요. 한 시즌을 수원에서 한 시즌 반을 잘하니까 아. 바로 스코틀랜드 셀틱이라는 명문팀에서 오. 연락이 온 거죠. 오퍼. 바로 나갑니다. 21살에 나갔어요. 야. 근데 이 선수가 셀틱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듬해 벨기에로 가서 한번 도전하고 벨기에에서 이제 터진 거예요. 벨기에에서. 그럼 또 가치가 또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이적료를 한 250억 기록하면서 트리키에 무대로 갔고 지금 트리키에 무대에서도 반 시즌 잘하고 월드컵에 골 넣으니까는 지금 바로 얘기 나오는 게 프리미어리그 이제 승격 팀들이 이 선수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는 한국이라는 여기에서의 소위 말하는 선수 유통 밸류 체인이라는 게 네. 여기에서도 통하지만 그렇죠. 이게 단계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막혀도 돌아서 또 기회를 그치. 얻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네. 지금 농구는 그게 막혀야지. 그게 지금 일본 뭐 알지도 못하고. B리그 하나 네. 거쳐 간다는 거면은 확실히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진출도 진출이지만 가서 해볼만 해야 되잖아요. 기량이. 네. 우리 근데 선수들의 기량이 됩니까? 이제- 냉정하게 보면.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딱 1년 전에 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경쟁력과 생존력의 문제예요. 그 경쟁력도 결국 기량이 돼야 경쟁을 그렇죠. 해볼 근데 거 아니에요. 농구 실력 보면은 농구 실력은 어린 시절에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성인이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빅맨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학교 때 한 2m짜리 하나 나타났다. 이 선수는 대학까지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이미 압도적인 피지컬이어서 상대보다 작은 애들을 데리고 농구를 하니까 거의 중학교 때 2m 찍어서 기량 좋았던 선수는 국가대표까지 그냥 프리패스예요. 근데 만약 이 선수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2m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상대하고 이미 많이 붙어보고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중학교 때 2m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는 내가 그냥 대학까지 씹어 먹었어. 근데 프로 와서 외국인 선수 벽에 막힙니다. 근데 뚫고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경쟁을 해본 경험이 해본 적이 없거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는 어릴 때부터 그 약간 생각이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현중 선수가 외국을 나가야겠다 느낀 건 그 청소년 대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자기보다 큰 선수들이 막 잘 뛰고 하는 걸 보고 내가 한국에선 특별한 선수였지만 외국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쟤네들하고 경쟁을 해야겠다 해서 외국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 내가 이미 여기서 잘 해먹고 있는데 그거 그치, 놓고 가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때 한번 올라서면 어느 정도 주전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없이 그냥 나가니까 나는 나보다 더 강한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구와 달리 외국 대표팀 매치도 많지가 않아요. 대표팀 매치가 많아야 이제 저기하고 만나서도 싸워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일본 농구팀하고 만나면 지금 일본 대표팀은 피바 랭킹이 거의 22위권이요. 22위, 23위래요. 우리는 50위권이에요. 랭킹으로만 보면은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듯이 만나면 우리가 그래도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지컬이 앞서고 일본 선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우리 결국 이번 일본 이겼잖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경기력이 유럽 팀을 만났을 때 나오느냐. 일본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유럽의 강팀들을 만나서 계속 운동을 해와서
유럽 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는 질 수도 있겠지만 유럽 팀하고 해서도 10점 이내 게임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죠. 어떨 때는. 근데 우리는 유럽 팀하고 하면 무조건 2, 30점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얘기예요. 국제 대회도 있고 뭔가 좀 지더라도 네. 자꾸 붙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우리 농구는 그게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심 밖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그거예요. 2014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는데 네. 그때 오페아 우리가 맞죠. 뉴질랜드하고 친선 경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국가대표 처음으로 전력 분석관이 생겼어요. 그 전력 분석관이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뉴질랜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보다 잘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 이길만 하다. 근데 아니야, 우린 못 이겨. 선수는 우린 못 이겨.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첫 경기를 대패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때 문태종 선수가 펄펄 날아서 잡았어요. 잡은 다음부터는 뉴질랜드 별거 아니네. 해볼만 하거든. 우리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와 1승 1패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붙으면은 뉴질랜드 해볼 만한 팀이에요. 무조건. 경험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하기 때문에 유럽 선수를 맞아요. 불러가지고 경기 많이 했어요. 많이 솔직히 했어요. 김유택 선수가 그 키로 유럽 선수를 상대로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올림픽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리바운드 4위인가 하고 막 이랬거든요. 허재 선수 잘했고. 허재도 잘했지. 80년대 세계 선수권 나오면은 이충희 선수나 뭐 득점 3위도 했었고 허재 선수 5위도 했었고 이런 맞아요. 정도로 해서 뭐 NBA에서 관심도 갖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못 나가고요. 너무 국내에 안주해 있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네. 또 그 얘기처럼 자신감이잖아요. 결국은 네. 이 테니스 이영택 선수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네. ATP 투어 정상권에 이제 막 가고 그럴 때 네.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비단 테니스만 뿐이 아니고 다른 종목 다 다 마찬가지일 거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붙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은 그 경쟁에 너무 도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하나 예를 든다면 WKBL이 지금도 외국인 선수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렇죠. 한 6년 7년 전에 이제 국내 선수끼리 해보자라고 해서 외국인 선수를 싹 빼고 국내 선수끼리 하는데 그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했는데 우리끼리 하는데 무슨 국제 경쟁력이 생기냐 이거야. 우리끼리 하는데 국제 경쟁력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있어도 생길까 말까 한 판에. 그래서 이런 발상들이 그러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아니 근데 협회가 그걸 모를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우리 실력이 는다는 건. 그렇죠. 근데 왜 안 해요? 이제 문제는 없어?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사실 제가 다음 화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다. 이거를 하면 아마추어에서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서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국인 선수가 뺏어가잖아라는 반발이 커요. 근데 그 당시에 WKBL이 외국인 선수를 다 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뜩이나 여자 농구를 하려는 선수들이 줄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외국 선수 갖다 놓으면 더 안 하지 않겠냐. 물론 지금도 여자 고등학교 경기 가보면 5명 갖고 게임해야 하는 팀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을 열어놓자 해서 한 건데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자 농구든 남자 농구든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가대표에서 성과를 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선수 중에서 이현중 선수처럼 국제적인 선수가 나와야 그 농구에 대한 종목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데 그렇게 보호한 결국 우리끼리 해봐야 우리끼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당장 외국인 선수들은 들어오면 익숙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환경. 왜 그런 말이에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을 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을 먹고 들어가도 외국인 선수한테 안 돼. 이 경쟁도 안 되는데 어딜 나가서 경쟁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 계속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체격이 좋고 피지컬이 좋다. 무조건 외국 나가서 미국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 가든 미국이 아니어도 일본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다른 데 가서 자기보다 크고 강한 상대하고 만나서 계속 부딪혀 봐야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경쟁력이 문제는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기량을 갖고 그 경쟁력을 계속 증명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대뜸 우리나라 프로농구 계속 뛰다가 갑자기 국제대회 나가면은 팬들이 쟤 국제용이 아니네 하는데 국제용이 될 시간이 없어요. 될 수가 없지. 네, 국제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 그러니까
나가기 쉽지 않죠.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은 한 10년 이내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외국인 선수 막 들여와서 막 한 팀에 막 3-4명씩 뛰고 이런 한계를 풀고 있거든요. 우리 심지어는 이번에 고등학교 윈터컵을 갔는데 각 팀에 흑인 선수들이 고등학교에 2명씩 있습니다. 네. 흑인을 대서 다 데리고 와서 일본에 귀화시켜서 뛰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해서 일본이 정말 일본인 자국민이 경쟁력을 갖는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가다 놓고 세국 정책을 펼쳤는데 경쟁력을 갖는가는 10년 안에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팀이 21개밖에 없고요. 대학교 팀도 11개밖에 없습니다. 저변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기 힘들고 고등학교 가기 힘들고 프로 가기 더 힘들고 이러니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클 조단이 환생이라서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뭐 지리산에서 태어났다. 이 선수가 농구할 확률은 없습니다. 네. 운 좋게 대치동에서 태어났어요. 대치동에 태어나서 휘문중학교 갔어. 농구를 해요. 네, 넌 센터야. 센터야. 드리블 치지 마라. 샷건 던지지 마라. 이럴 겁니다. 마이클 조단이 환생에서는 그냥 198cm 센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농구라는 종목은 센터도 드리블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슛도 해야 되고 이런 종목이에요. 축구는 사실 수비수가 수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지만 농구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리바운드도 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다 뛰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창의성을 좀 많이 죽이고 있는 게 또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참교육이 필요하다. 나와진 감독관 보고 있나? 아니 이게 좀 더 깊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 할 얘기 많으시고 서울정 기자도 마찬가지죠. 예. 뭐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죽었어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 끝.